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오십견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사실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칼잠 잔다고 하죠. 그렇게 할 때 불편하다고 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오십견 같은 경우는 사실 정확한 진단명은 유착성 관절락 또는 관절낭염이라고 합니다. 즉, 어깨를 싸는 관절막 자체가 두꺼워지거나 비우해져서 우리가 팔을 움직이거나 사용하실 때 제한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팔을 움직이거나 또는 급작스럽게 움직이실 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십견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한절기라고 하죠. 우리가 4월 또는 10월 추웠다가 날씨가 풀릴 때라든지 다시 따뜻했다가 추워질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는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깨가 아플 때는 아프다 보니까 뭔가 더 아끼게 되고 사용하지 않고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뭔가 불편하다 보니 가동 범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어깨를 아끼다 보면서 2차적으로 어깨가 굳어져서 그것 때문에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십견의 치료는 굳어진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도 환자분한테 가장 강요하는 것이, 제가 가르쳐드리고 뭘 하는 것보다 환자분 스스로 운동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즉, 굳어진 관절을 스스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회복시켜주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만약 오십견이 심하게 진행되어서 팔을 90도 이상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비우된 관절막을 인공적으로 잘라내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오십견은 항상 재발을 잘하는 질환입니다. 최소한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라도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깨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을 100% 정확하게 구별하는 방법은 없지만, 그중 하나는 수동적 운동과 능동적 운동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오십견의 경우 회전근개 파열이 없다면 관절의 구축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가능한 범위에서는 통증도 없고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팔을 끝까지 만세하듯이 든다든지 우리 속옷을 입을 때처럼 팔을 끝까지 뒤로 올린다면 그 당시에 통증과 운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팔을 움직이는 힘줄의 문제이기 때문에 능동적 운동, 즉 팔을 처음에 든다든지 팔을 지속적으로 들려고 해도 통증과 함께 운동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환자분이 오셨을 때 팔을 수동적으로 들어드리면 스스로 팔을 끝까지 들 수 있을 뿐더러 통증이라든지 그런 운동에 제한이 발생되지 않습니다.